자, 이제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풀이 시작할게. 좀 내가 몇 개 적어놨는데 질문 추가적으로 있을까? 쭉 불러볼까? 더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잠깐만. 몇 번? 9번? 9번? 알았어. 9번. 또 질문. 오늘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할게. 좀 이따 너희들 잠 먹을 때 좀 쉬면 되잖아. 13번? 23번 적어놨어. 여기 적어놨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문제 있어. 11번. 그 오늘 메타인지 시간에 문제가 22문제거든. 5번? 5번, 8번? 5번, 8번. 한번 해봅시다. 특히 이제 얘들아,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내가 뭐 저번에도 공수 원할 때 얘기했지만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서 너희들 계정 과정에서는, 그치? 확통이 메인 과목 들어왔잖아. 7번까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5번부터. 그 5번 보시면 5번은 봐봐. 지금 A 나와 있고 B 나와 있잖아. 차수가 3이잖아. 차수. 그러면 지금 이거 문제 바로 한번 적어볼게. 3A야. 이거 3배 하래. 그럼 6 곱하기 3의 2n제곱. 그 다음에 3배 했으니까 9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9지. 요거에다가 b를 더하는 거지. b는 뭐냐면 3 곱하기 x의 3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1 곱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6에 바로 적어볼게. 마이너스 1 곱한 거 마이너스 4의 x의 n제곱 마이너스 4까지.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잠깐만, 문제가 3n제곱이구나. 요거지. 그럼 얘 없어지네. 얘 없어지니까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지. 최고차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차수가 3이라는 얘기는 얘가 3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n 플러스 1이 3이 되니까 n은 2다. 뭐 n은 2 나왔었고, 지금 문제는 a 플러스 b x제곱의 개수? 그럼 n 2 대입하면 되잖아, 얘들아. 마무리할 수 있지, 이거. 그렇지.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겠니? n이 n 값만 밝혀내면 끝난 거 아니야? 이거는, 그치? n 값만 딱 밝혀냈어.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면 되니까 5번은 그냥 패스 한번 하고 7번 갑시다. 7번 보시면 이거 내신에 자주 나오는 거지.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잖아. 그렇지? 문자 2개짜리가 아니라, 우리가 봐.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ax, 얘들아, by 플러스 c 이퀄 0이야. 이게 문제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이게 만약에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렇지.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써?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에도 별개 숫자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별개 다른 숫자가 들어가겠지. 이게 항상 0이 되려면 얘가 계속 변하니까 a가 0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b도 또 0이 돼야 돼. 얘를 날려야 되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c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x, y에 대한 항등식인지, 지금 문제 보시면 얘는 좀 달라? 얘는 뭐냐면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지금 뭐냐면 7번 문제는 2x-y는 k야. 좀 차이점이 있어. 뭐냐면 얘는 x 값하고 y 값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거야. 근데 얘는 x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정해져. 그렇지. 이 값에 따라서 얘도 결정이 되는 애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한 문자를 속어야 되는 유형이야. 그렇지? 문자 2개 쓰는 게 아니라 위에 거는 다르지. 위에 거는 x 따로 놀고 y 따로 노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럼 남아있는 c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유형은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에 항등식은 한 문자를 속어야 돼. 두 문자를 다 살려두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얘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얘가 정해지면 얘는 정해져. 그렇지. x가 만약에 1이야.
그럼 y는 2-k로 정해진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조금 다른 거야. 풀이법이. 그래서 7번 가시면 한 문제를 반드시 소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봐. 관계식이 주어졌어. y는 뭐냐면 2x 마이너스 k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바라볼 때에도 관계식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한 문제를 반드시 소거해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자 이렇게 소거하려고 관계식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ax 제곱. 나는 y를 소거할 거야.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y 대신에 이제 이놈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3에 y 대신에 2x 마이너스 k 집어넣으시고 플러스 6은 0 이렇게. x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거지. 이래놓고서 x에 대한 항등식.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즉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그치? 한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변화하는 숫자들 들어올 거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요거 0, 요거 0, 요거 0 해주시면 답 나오잖아. 이렇게. 항상 요 패턴이지.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한 문자 소거한 다음에 이렇게 진입하면 된다. 얘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 얘하고 혼동하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문자 두 개짜리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관계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x 따로 y 따로 해야 돼. 얘랑 다른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 근데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얘가 정해지면 얘도 고정된 수로 정해져. 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된다. 마무리 너희도 할 수 있겠니, 이거? 한 방법은 내가 제시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거야.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관계식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거 너희들 할 수 있지? 이거 정리하면 아마 여기 나올 거야. 여기가 a 빼기 4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나오니? b 더하기 2k 플러스 6 여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k에 플러스 6. 그러면 a 값 나오고 여기서 k 값 나오고 b 값도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8번 넘어가 볼게. 8번 괜찮아? 8번 됐고 9번 가봅시다. 9번 인수분해. 인수분해에서는 삼각형 문제가 자주 나오지. 서술형도 인수분해가 요게 서술형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삼각형 얘들아 객관식이면은 뻔하잖아. 이등변 아니면 직각 아니면 정삼각형이잖아. 찍기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유독 주관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삼각형 인수분해 문제고, 우리 내신에서 많이 보고 있지. 그럼 복잡한 식이야. 복잡한 식이면 우리가 한 문자 내림차순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했지. 인수분해에서 한 문제는 정해져 있어. 한 문자 내림차순. 그러면 그 한 문자를 정할 때에는 차수 낮은 거로 기준을 했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관찰해 보시면은 A 몇 차? 제일 높은 애. A 3차. B도 3차. C만 몇 차니? C가 C 1차네. 그럼 C에 대해 정리해야지 당연히. 그럼 우리가 한 문자 내림차수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한 문자 내가 이렇게 내림차수 정리했어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C에 대해 정리할 거잖아. 그 다음 목표는 뭐야? 항상 한 문자 내림차수는 쭉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최고차의 예지 얘. 최고차의 개수를 공통인수 뽑아내는 게 그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얘를 뽑아내게끔 좀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C 1차니까 C가 있는 애 한번 싹 묶어볼까? 맞네. C가 있는 애들 마이너스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B. C 있는 애들 묶어보고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 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요거 있지. 요거에 C. 그 다음에 C가 없는 애들 B A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A 또 있니? 마이너스 B네 제곱. 요거까지. 정리 빼먹은 거 없니? 봅시다. 지금 식 정리를 했어 우선. 한 문자 내림차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기. 관찰을 해야지.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A제곱을 꺼내볼게. 마이너스 A제곱 꺼내면 A 빼기 B.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을 꺼내면 A 빼기 B. 이게 나오지. 예, 그래서 여기서 공통인수 A 마이너스 B 꺼내면 마이너스 꺼냅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나오지. 여기서 좀 정리하면 이게 되겠어? 그럼 우리는 목표는 얘야. 뒤쪽에서 얘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그럼 여기서 봅시다. 누구를 묶을까? 식 제대로 적었니?
그럼 요 두 놈을 묶을까? 요 두 놈하고 얘 두 놈. 그럼 여기에서 A, B를 꺼냅시다. A, B를 꺼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지. 뒤에서는 마이너스 B제곱을 꺼내면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꺼내면 AB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 되지? 제대로 했니? 뭐 빼먹은 거 없니? 식. 그러면 B를 또 꺼낼 수 있네. B를 꺼내면 A 마이너스 B.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쪽 부분 정리했더니 얘고, 이쪽 부분 정리했더니 얘가 나왔어. 요거 이퀄 0이야, 현재. 이렇게 돼 있지. 공통인수가 지금 보여? 공통인수가 요 놈이 자체가 보이니까, A 마이너스 B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얘를 통째로 꺼낼 거야. 통째로 꺼내면 여기 마이너스 C만 남을 것이고, 얘 다 나갔지?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남지. 이렇게. 되니? 이 수분해 같은 데 완성이 됐어. 그럼 이제 해석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얘는 지금 변의 길이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애잖아, 얘는. 제곱적 변의 길이니까. A, B가 모두 0보다 큰 애지? 0보다 큰 애를 제곱했어? 0이 될 수 없고. 그럼 여기서는 A하고 B가 같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B하고 C가 같거나. 요거지. 될 수 없는 삼각형. 그럼 봐봐. 지금 봐봐. 이거나 또는이라고 했지, 내가? 또는 방금. 우리 항상 또는은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지만은 또는은 항상 그리고를 포함하잖아. 해석하면 이거야.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이거나 아니면 B하고 C가 같은 이등변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케이스가 세 가지인 거지. A하고 B가 같은데 B하고 C는 다른 경우. 요 첫 번째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A하고 B는 다른데 B가 C하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그리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같은 경우도 있어.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또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될 수 없는 거를 구하라 됐어. 잠깐 인수분해 뭐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정삼각형 가능하고 AB 같은 이등변 가능하고 BC 같은 이등변 가능하고 될 수 없는 거잖아. B가 빗변이야? 내가 뭐 인수분해 빼먹었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A, B 같고. 지금 봅시다. 그럼 봐봐. 이게 이등변 중에는 이등변 가능성만 지금 보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래서 오지로 냈구나. 지금 될 수 있는 것을 다 골라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 봅시다. A, B가 유독 같은데 얘가 이등변이면서 유독 또 직각인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 그렇지 않나? 지금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1번 가능하고, 2번 가능하고, 3번 가능하고, B가 빗변. B가 빗변이 될 수 있나? B가 빗변이 될 수는 없네. 그렇잖아. C가 빗변. 여기서 C가 빗변인 거 가능하지? 그렇지 않니? AB가 같아. AB 같은데 이런 거지. 요게 A, B야. 유독 이제 뭐냐면 이등변이면서 직각이 되는 경우는 가능하지. 여기서는. 그 5번은 가능한데 4번 B가 빗변. B가 빗변이 가능하니?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는 BC 같은 안 되겠네.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 그지? 지금 가능성을 따져봤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될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이거 해석하면 세 가지인데, 지금 오지로 됐어. 보면은, 1, 2, 3번 당연한데, 4번, 5번이 고민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등변 중에는 우리가 유독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이런 경우가 가능하잖아. 지금 얘는 AB가 같대. 얘가 지금 이등변인데, 게다가 수직이 되는 경우도 가능은 하잖아? 그렇지? 될 수는 있는 거지.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경우지. 가능해. 그런데 지금 5번 보시면, 4번 보시면 B가 빗변이 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럼 요거 아니면 여기서는 또 안 돼. 빗변이 될 수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안 돼. 그러니까 4번이 안 되겠네. C가 빗변인 경우는 가능한데 B가 빗변인 경우는 안 되겠네. 그래서 객관식으로 냈구나. 보통 삼각형 문제에 비해서 주관식이 많아. 그렇지? 근데 얘는 일부러 객관식으로 낸 이유가 있었네. 9번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가볼까? 11번은 이런 거는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11번 봅시다.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수식적으로 뭘 증명해서 뭘 푼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형으로 낸 것 같아. 그 기억하시면 A하고 B가 C가 이런 대소관계 있어. 그치? 그럴 때 지금 봅시다. C가 반드시 음수가 돼야지 이거야. 그치? 실수. 세 개의 합이 0이 돼야 돼, 얘들아. 세 개의 합이 0. 그러면 세 개의 합이 0이 되려면 지금 봅시다. 이게 제일 작은 애가 양수가 될 수 있니? 얘가 양수가 되면은 얘가 양수잖아.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양수야. 여기 다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렇지 않니? 그러면 C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해봐. C가 0이야. 그럼 합쳐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도 만족을 못 시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C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얘는 뭐 거창하게 뭐 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C가 음수가 아니라 양수거나 아니면 0이거나 가정을 했을 때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맞지. 그렇지? 이러한 대소관계가 나오려면은 C가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니은번 갑시다. 니은번 보면 A, B, B, C, C, A가 반드시 0이냐? 이거 얘가 수있니 이렇게? 이거 뭐 반례를 찾는 게 나으려나? A가 2가 되고 A, B, C 뭐를 찾으면 되니? 합이 0 되게 마일 그럼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봐, 이것만 해도 안 되네. 그렇잖아. 지금 반례 한번 찾아보려고 ABC를 내가 한번 결정해봤어. ABC를 2하고 마일 한번 해봤단 말이야. 그럼 합은 0이야. 합은 0인데 두 개 곱합시다. 마이너스 얘 곱하면 1, 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합이 0 나오니?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우리가 뭐 거창하게 증명이 안 돼? 그렇지? 이걸 만족하지는 않다는 얘기지. 항상 만족하진 않아. 합이 0.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해서 요게 항상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곱셈 공식 아니니? 얘는 누구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잖아. 그치? 얘가 0이니까 당연히 얘는 0이 되지.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왜 냈는지 좀 모르겠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문제 같은데. 11번은 이렇게 보도록 하고 12번은 얘들아 해설이 좀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 12번은 해설 너무 좀 복잡하게 돼 있지? 이거 완전히 수정을 해볼게. 12번은 이거 좀 필기합시다. 이거는 문제는 괜찮은 문제 같아. 요즘 요 문제가 좀 부쩍 많이 보여. 봅시다.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 같다 이랬어. 그러면 얘를 한번 적어볼 건데 그 다음 지문을 보면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렇지. 얘가 보이고 x세제곱 마이너스 1 보였어.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조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야 되겠고 애초에 x제곱 마이너스 1 적을 때 그냥 인수분해 식으로 적어볼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요게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애초에 이렇게 해놓고 시작할게.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같대. 그치?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같대.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몇 차냐면 3차란 말이야. 3차로 나눴으면은 나머지 몇 차? 2차 2야. 2차 2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몫을 내가 QX로 잡을까? 그러면 나머지도 QX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요놈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모를 때에는 2차 이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 이렇게 두는 게 일반적이지? 2차 이하인 거 알고 있고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둘 수 있는데 그 다음 조건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 조건을 보면 이제 힌트가 좀 보여. 다음 조건 봅시다. 이번에 fx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야. 얘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로 나눠 떨어진대. 나눠 떨어져. 그럼 그때 몫이 있을 거야. 그때 몫을 모르니까 q 프라임 x라고 잡을게. 그럼 얘 쑥 넘어가 볼까? 얘 쑥 넘어가면은 여기서 해석하면 이거야. 얘는 x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해볼게. 얘를 넘겼어. 그럼 얘를 한글로 해석하면 이거지? 한글로 해석하면 뭐니? fx를 누구로 나눴더니 얘로 나누었더니 얘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 얘기 아니야? 해석됐어? 얘를 넘겼어. 그렇지. 넘겼더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근데 그 예전에 그 3차식으로 나눈 경우 좀 연습 많이 했던 거 있단 말이야. 봐봐. fx를 얘로 나눌 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로 나눌 때 나머지가 무조건 얘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똑같은 fx니까 나머지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럼 봐봐. 위로 올라가 볼게. 위로 올라가 봐. 여기서 fx가 얘인데 얘로 나눌 때 이 부분에서는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나눠 떨어져 버리잖아. 얘 인수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온다. 기억나지? 우리 3차식 나눈 경우. 그치? 나머지 정리 약간 터줏대감 같이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 요즘은 그걸 조금씩 막 변형을 해. 이렇게 조금씩 뭔가 다른 문제 같이. 근데 본질은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봐봐. 해석하면은 이 fx를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무조건 이름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똑같은 fx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같아야 되는데 이 앞쪽을 관찰해 보시면 이 앞쪽에서는 얘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안 나와. 나머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겠지. 나머지가 나오겠지. 여기서. 왜냐면 2차는 2차로 나누시면 되니까. 그럼 얘를 나눠볼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로 나누면 같은 차수일 때는 몫이 그냥 a지. 그렇지 않니? 우리가 실제로 나눠서 한번 해봐. ax의 제곱에 bx 플러스 c를 내가 누구로 나눴어?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나눴어. 몫은 그냥 a잖아. 최고차 계수가 그냥 몫이 돼.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얘랑 같아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오랜만이지. 기억나니? 나머지 정리도 중요한 내용이었지. 그러면 문자가 3개에서 하나로 줄었어. 그렇지. 하나로 줄었지? 요 a값 구하라고 조건 하나 필요할 텐데 나와 있겠지. 나와 있잖아. 뭐라고 돼 있니? f2가 56이다. 문제에서 2로 나눌 때 f2가 56이다. 요거 왜 알려준 거야? 요 a값 구하라고 알려준 거지. 그래서 a값 한번 구해볼게. 그럼 2를 집어넣읍시다.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 56이 되고 지금 요 식에 다닐 거야. 요 식에다 지금 qx를 얘로 갈아 꼈어. 그러면은 2를 집어넣었어. 2를 집어넣으면 여기 1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7이지. 7. 7에 q에 2. q의 2인데 얘들아. q의 2는 누구와 같아? 얘가 qx잖아. 얘가 qx 아니니? 얘가 qx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볼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가 돼? 2 집어넣으면 얘 날아갈 거고 7에 2지. 7에 2. 그렇지? q에 2가 7회인 건 이미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놈 대신에 7A 집어넣으면 돼. 7A 될 거고 뒤에도 7A. 따라서 49에다가 7 돼서 56에 A지. A는 1 나오네. 풀어놨지. 요거 좀 얘기해 줄까? 그치? 다시 한번 봐봐. 요거는 되게 이해를 잘해야 돼. 3차식으로 나눈 경우는 나머지 정리해서 아주 유력한 문제잖아. 다시 한번. 내가 애초에 x세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적은 이유가 뒤에 식을 보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일부러.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대. 그렇지.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일 것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아래식을 보고 우리가 조금 식을 조정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식이 뭐였냐면은 fx를 얘로 나눴을 때 그지? 나눠 떨어진대. 근데 얘를 넘긴 거지. 넘기면 나머지가 요놈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해석은 요거야. fx를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반드시 x-2가 나와야 된다. 그지? 그럼 다시 위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fx니까 나머지 같아야 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눌 때 여기서는 나머지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나머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막 예를 들어서 이거였지? 3 곱하기 6, 나머지 2지. 그치? 근데 20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면, 그치? 똑같은 20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당연히 안 나와. 그렇지? 2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와 같다?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원리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가 안 나와. 얘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나온다면 얘를 얘로 나눌 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 그게 바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식을 이렇게 세팅하는 거지. 그럼 A값 구했으면 이 문제 끝난 거지. 지금 문제가 F1을 구하라 이랬어. F의 1. F1 집어넣으시면 여기 다 날라가지?
더 날라가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A. 3A니까 3이 될 거고 빼기 1이니까 정답은 2.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가 너무 좀 장황하게 길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설지가. 이거를 아예 바꾸시고 13번 넘어가 볼까? 13번 얘들아. 이거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이 너희들이지. 좀 별표 쳐야 되는 문제야. 왜냐면 최근 나온 교육청 기출이야. 요즘 다항식의 추세가 뭐니? 그냥 다항식 막 던져주는 게 아니야. 항상 막 도형이라든지 활용 문제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요즘 추세가. 아직 내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학교가 많이 없어. 지금 영등포여고는 이미 나왔지만은 타학교들 아직 안 나왔단 말이지. 이게 13번. 눈여겨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야. 이거 봅시다. 조금 난이도가 있지. 13번 가볼게. 보시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 뿔이 있어. 정사각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되도록 잡았대. 그랬을 때 부피의 합이 2루트 2고 선분 AF의 길이가 2일 때 지금 사각형 AB, FE, AB, FE 사다리 꼴이지? 요 면적 한번 구해봐라 이거야. 그 원본 문제, 그 원본 교육청 기출하고는 뭐 숫자도 안 바꿨어. 숫자 안 바꾸고 맨 마지막에 묻는 것만 살짝 바꿨단 말이야. 거의 뭐 원본 문제 그대로 내셨고 봅시다. 정사각 뿔이 있어. 이렇게 이런 정사각 뿔이 있고 뭐 이런 거지. 대략 그리면 뭐 이런 형태. 여기가 A, B, C, D.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랐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EF, GH. 그 다음에 이거 오고. 봅시다. 지금 힌트가 뭐가 나와 있냐면 부피에 대한 거 하나 나와 있고 네 번째 줄 보시면 두 정사각 뿔의 부피의 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F의 길이가 나와 있어. AF는 누구냐면 얘야 얘. 여기가 F거든. 뜬금없이 요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면적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요거 스타트는 우리가 모든 변의 길이 같은 정사각 뿔이라고 돼 있어. 큰 정사각 뿔의 한 변을 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작은 애를 여기 B라고 한번 잡아볼게. 이게 스타트지. 그러면 우리가 정사각 뿔의 부피 구할 거거든? 부피? 뿔이니까 우선 3분의 1 들어갈 것이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높이 어떻게 구하니? 지금 내가 한번 따로 떼볼까? 지금 하나의 정사각 뿔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선의 발 내린 요 높이를 구할 거거든? 높이를 구할 건데 요게 지금 현재 A인 상태야? 그 다음에 요게 정사각형이지 얘들아?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여기를 연결하면은 얘는 뭐가 돼? 요 삼각형, 밑바닥에 있는 요 삼각형은 직각이 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요게 1대 1대 루트 2가 돼. 그럼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요 길이지? 여기가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A가 될 거야. 그리고 요 길이가 현재 A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요 길이 나오지? 아니면 우리 이게 여기다 루트 2를 곱한 게 얘니까 1대 1대 루트 2겠네. 그러니까 높이는 우리가 얼마다? 루트 2분의 A인 거를 알 수 있지. 즉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의 A가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부피 한번 구해봅시다. 큰 놈의 부피는 3분의 1에 밑넓이가 A제곱 높이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의 A제곱이지. A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6분의 루트 2의 A세제곱 요게 큰 놈의 부피지. 되니? 3분의 1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얘들아 얘도 똑같지 않아? 똑같은 구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식으로 만들어 볼게. 첫 번째 식을 만들면 부피의 합이 얼마? 2루트가 나왔대. 그러면 6분의 루트 2에다가 큰 놈이 A세제곱이면 작은 애는 B세제곱이겠지. 똑같이? 그러니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요게 부피의 합인데 얘가 뭐가 나왔다? 지금 2루트 2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야. 그럼 루트 2 없애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A세제곱 B세제곱 얼마? 12다. 요 식 하나 뽑아냈지.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묻고 싶은데 상당히 어렵게 문제가 내고 있어. 근데 요즘 이게 트렌드지? 그치?
곱셈 공식을 그냥 식만 던져주지 않아. 내가 찾아서 이렇게 푸는 거. 요즘 계속 이게 모의고사 나오기 때문에 내신도 다 따라가고 있어, 지금.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 다음 힌트가 뭐냐면 AF의 길이가 나와 있어, AF의 길이. 우리가 AF의 길이를 써먹을 거야. 그러면 옆면을 얘들 한번 내가 옆면만 한번 가져와 볼게. 옆면은 정삼각형이겠지. 모든 변의 길이 같으니까 옆면만 내가 따로 떼어 볼게. 이렇게 옆면의 모습은 이거야. 이제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 B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F 맞니? 여기 단면 여기면 그치?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가 길이가 여기 A인 거 우리가 잡아냈고 그럼 여기 B라고 잡았지. 근데 문제가 이게 나와 있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래? 2다 나와 있잖아. 요 길이가 2.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좀 쓸 거야. 왜냐면 요 길이를 이용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니까 여기를 뭐 i라고 이름 붙일까? 여기 수선의 발 내렸어. 여기를 i라고 이름 붙여볼게. 그러면 지금 봐봐. 요게 b면은 얘도 b야. 요 전체가 a니까 요 길이만 하면 뭐가 되니? a에서 b 뺀 게 되지. 되니? 전체가 a니까. 맞지? 그럼 여기서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 비볼게. 1대 루트 3대 2 맞니?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얘를 반토막한 다음에 루트 3 곱한 즉 2분의 루트 3의 a 빼기 b 되니? 1대 루트 3대 2잖아. 이게 지금 a-b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길이만 좀 표현하면 되겠어.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a에서 얘를 빼면 돼. 그럼 요 길이만 표현해 봅시다. 요 길이는 뭐냐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a 빼기 b가 되겠어. 그럼 이제 ai의 길이가 나오지. ai의 길이 이 길이만 잡아내면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a에서 얘를 빼주셔야 돼. 2분의 a 빼기 b지.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되나? 맞지? 그래서 ai 길이 잡아냈어 여기. 그럼 피타고라스 씁시다. 그러면 따라서 요놈의 제곱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 요놈의 제곱이지. 그러면 4분의 3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요걸 한 게 4가 나와주셔야 돼. 피타고라스. 그럼 4 곱해주시면 여기는 a 더하기 b의 제곱 여기 3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4, 4, 16.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4a 제곱 4b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ab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6ab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4ab 얘가 16이야. 그럼 4로 약분시켜 주시면 a 제곱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얼마? 4다. 이 두 번째씩 뽑아냈지. 됐니?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뽑아낸 정보가 세제곱 얘 12. 그 다음에 얘 알았어. 이거 뭐야? 인수분해 공식 아니니? 얘 다시 한번 적으면 얘네 인수분해 하면 이거잖아. a 더하기 b에 a 제곱에 마이너스 ab에 b 제곱 이거 아니야? 얘가 12. 그렇지. 그런데 지금 얘가 얼마? 4래. 얘가 4래. 얘 얼마? 3.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잡아냈어. a 더하기 b는 3이다. 이렇게. 그 봐. 근데 문제가 묻는 게 ABFE의 면적이지. ABFE 얘잖아. 요 사다리꼴의 면적인데 얘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애 뺄 거야. 그렇지. 정삼각형 두 개의 면적의 차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묻는 게 우리가 정삼각형 면적 공식 알고 있니? 어떻게 되니? 정삼각형 면적 공식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큰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의 a 제곱. 작은 정삼각형은 b의 제곱. 문제가 묻는 게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좋아. 지금 문제가 요거 묻고 있어.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해? 큰 정삼각형에서 작은 정삼각형 빼겠다고. 이렇게. 정삼각형 면적 공식 알고 있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제곱. 그러면 봐. 우리가 요걸 구하려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인수분해 하시면 a 더하기 b에 a 빼기 b거든? 그럼 누구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답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알고 있잖아. 3인 거. 얘만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곱셈 공식 씁시다. 이거.
제곱을 알아야 되네, 어차피. 그럼 요거 12. 곱셈 공식 쓰시면, 아니다. 요 두 개 이용하면 됐구나. 예, 이거 제곱 9지? 9는 뭐냐면, 요거에서 3AB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치? 여기다가 3AB를 더하면 요거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AB가 바로 나오지? AB는 얼마냐면 3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요 차 알 수 있지?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9에서 4배의 이거지. 3분의 5. 그러면 9 마이너스 3분의 5, 4, 20. 27. 3분의 20. 숫자가 왜 이래? 3분의 7? 그럼 따라서 A-B 나왔어. A-B를 루트 주면 되니까 3분의 7 루트 3 나왔지.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답 나오네.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3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3분의 7 루트 3까지. 얘 약분되고 4분의 21? 잠깐만, 뭐 틀린 것 같은데? 루트 씌우면 루트 3분의 루트 7이니까 여기 잘못됐다. 루트 씌우면 3분의 루트 20이구나. 여기 잘못됐네. 여기다 루트 친 거야. A-B는 루트 3분의 루트 7. 루트 3 곱해주시면 3분의 루트 21. 그러면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4분의 루트 3에다가 AB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루트에 21. 여기는 3 루트 7. 4분의 4. 숫자가 4분의 3 루트 7 나오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지. 4번. 좀 난이도 있어. 난이도 있는데 나는 올해 왠지 이런 문제 나오는 학교 좀 꽤 있을 것 같아. 다항식에서. 그치? 거의 모의고사 이런 거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일제히 전부 다 나와. 한 번씩. 안 나오는 학교들은 아마 한 번씩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좀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야. 다항식에서. 물론 숫자라든지 이거 좀 바꾸겠지. 뭐 묻는 걸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다항식을 요즘은 그냥 식만 던져주지 않아. 너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18번 봅시다. 네, 순열조합으로 들어왔고, 밴드가 한 팀 있고, 노래가 두 팀 있고, 댄스가 두 팀 있어. 근데 댄스 공연은 모두 밴드 봐. 후에 왔으면 좋겠다.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 특히 경우의 수, 뭐 순열조합은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돼. 지금 밴드가 하나 있고, 지금 노래가 두 팀 있어. 댄스가 두 팀 있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댄스 예지? 댄스 공연은 항상 밴드 공연 후에 오도록 한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더라. 반드시 이웃해서 온다는 얘기 아니야. 밴드 다음에 반드시 댄스 이런 의미가 아니야. 무조건 앞에만 밴드가 오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밴드 온 다음에 노래 온 다음에 댄스. 이것도 문제에 부합하는 얘기라는 거지.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 당연히 틀려. 다시 한번 봐봐.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은 이 댄스는 항상 밴드 공연 후에 온다는 얘기는 꼭 이웃해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밴드, 노래, 그 다음에 댄스. 얘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그래.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냐면 같은 애로 보면 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밴드를 지금 얘하고 순서가 정해진 게 누구니? 밴드하고 얘지. 그러니까 노래 두 팀을 내가 A, B라고 이름 붙여볼게. 지금 5개 팀이 있는데 노래 두 팀 A, B에다가
그 다음에 밴드 하나하고 댄스 두 팀을 내가 뭐라고 보는 거야? 같은 애. 네모로 볼게.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순서가 정해진 거는.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거야. 얘를 배열하잖아. 배열하면 예를 들어서 배열하면은 네모 A, 네모 B, 네모 이렇게 내가 배열이 됐어.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네모에는 무조건 누구? 밴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되겠니? 무조건 첫 번째 네모에는 밴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나머지 댄스 두 팀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배열을 할 건데 얘를 배열할 거야. 그러면 배열하는 방법 몇 팩토리얼? 5팩이지. 5팩인데 얘네끼리는 생긴 모양이 동일해. 생긴 모양이 동일하니까 걔를 나눠줘야 돼. 중복 카운팅. 얘네끼리 자리 바꾸고 하는 거는 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5팩을 3팩으로 나눴어. 얼마? 20가지가 나와. 20가지가 나오는데 조심할 거는 지금 보면은 밴드는 무조건 첫 번째 네모야. 그런데 댄스 두 팀은 얘 아니면 얘잖아. 걔네끼리 줄 세워야 되지. 곱하기 2 해줘야지. 정답은 40. 할 수 있겠네. 다시 한번 봐봐. 이거 같은 것이 포함될 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해졌어. 순서가 정해지면은 걔를 같은 모양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네모네모로 보면 되는 거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밴드 한 팀하고 댄스 두 팀은 순서가 정해졌어. 무조건 맨 앞이 밴드가 와야 돼. 그러면 노래 두 팀을 A, B라고 하고 근데 나머지 지금 밴드 하나 하고 댄스 두 팀을 네모라고 하면은 지금 A, B에다가 네모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얘를 배열할 건데 배열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5개라면 5팩이 되겠지만은 얘네끼리 자리 바꾸고 하는 건 다 같다는 얘기야. 3팩으로 나눠줘야지. 그럼 20가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이 됐을 때 첫 번째 네모에는 무조건 밴드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밴드 한 팀이 무조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모에는 댄스 두 팀이 여기 나눠 들어갈 거지. 곱하기 2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0까지.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뭐 풀기 쉽게 생겼지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봐봐. 19번 가볼게. 지금 12 이하의 자연수가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K번째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AK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거의 의미는 뭐다? 얘는 첫 번째 꺼낸 카드, 두 번째, 세 번째 꺼낸 카드를 순서상으로 만든다 얘기야.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최대값이 10. 첫 번째는 맥시멈이 10이 되고 싶어. 얘들아. 여기서 세 번을 뽑을 건데 제일 큰 애가 10이 되고 싶어. 제일 큰 애가 10이 되려면 얘들아 10은 이미 있어야지 하나가. 그 다음에 1부터 9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최대가 10이 나오려면 10은 우선 뽑혀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1부터 9에서 추가적으로 2개만 뽑으면 되는데 걔네들은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9개 중에서 순서가 있게 2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9P2 되겠어? 아니면 이걸 이렇게 해도 돼. 구성을 먼저 하고 나는 이게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우선 3개의 수를 구성을 해볼게. 10은 우선 뽑혀져 있으니까 뭐만 추가적으로 하면 돼? 9개 중에서 2개만 추가적으로 더 뽑으면 되지. 그지? 그럼 3개 완성되잖아? 그 다음에 그 3개를 배열하면 되지. 3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되지. 똑같은 의미지. 그지? 우선 여기 3개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배열화시키는 거지. 그럼 얘는 98을 2로 나눴으니까 4, 9, 36. 36 곱하기 6이니까 얼마? 216까지. 그러니까 최대가 지금 10이 되는 거는 216까지. 두 번째. 이번에는 미니멈이야. 최소가 얼마 됐으면 좋겠다. 5가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러면은 최소가 5가 돼야 되니까 5는 뽑아 놔야지. 5 뽑아 두시고. 그 다음에 6부터 어디까지? 12. 여기서 몇 개 뽑아? 2개 뽑아 주시면 되잖아. 그럼 6부터 12 개수 몇 개니? 경계가 다 들어갈 때는 얘에서 얘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지. 7개. 7개의 카드 중에서 7개 카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잖아. 그렇지? 지금은 구성한 거지? 3개 숫자인데 구성했어. 5하고 여기 뽑힌 2개 하고. 그 다음에 그 3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배열하는 이유는 순서상에 이름이 붙어 있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배열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7, 6에 42.
2로 남아서 21. 6이야. 126까지. 두 개 더하면 정답이지. 아, 빼래. 216에서 126 빼면 얼마니? 90이니. 정답은 90. 그 다음에 22번 갑시다. 22번 얘들아, 생소한 문제 같지? 이거 마플에도 있어. 집에 가서 찾아봐. 있어. 유명한 문제야 이거. 내신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22번 가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한 학생들은 이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풀어보면은 할 수 있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평행선이 있고 점 5개가 있어. 평행선이 이렇게 2개 있지. 2개가 있고 점 5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거리가 1이야. 점 사이가 거리가 1이다. 이런 내용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요것도 1이 된다. 이거지. 요 간격도 1이다. 그랬을 때 면적이 얼마? 넓이가 2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치? 요것도 어떻게 푸냐면, 얘들아, 위에서 2점을 택하고 아래에서 2점 택할 거야. 그러면 최소한 만들어지는 도형은 무슨 도형? 사다리꼴 아니야? 왜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잖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평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정사각형도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은 최소한 뭐는 나온다? 사다리꼴은 나온다는 거지. 사다리꼴. 그래서 이런 거는 윗변의 길이, 윗변을 A라고 잡을게. 길이. 아랫변의 길이를 B라고 잡아. 그러면 최소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사다리꼴. 왜냐면 내가 만약에 요점 택했어. 요거 택했어. 그럼 이러한 사다리꼴이 등장하잖아. 그럼 사다리꼴의 면적 공식은 2분의 1에 윗변 아랫변 더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 그다음에 높이는 1이니까 쓰나 마나. 얘가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B가 얼마 된다? 4가 항상 만족이 돼야 돼. 되니? 맞잖아. 그럼 A 더하기 B가 4야. 길이가 4. 그러면 순서상 몇 가지? 얘가 1일 때 3. 길이가 자연수니까 2일 때 2. 3일 때 1.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 맞니? 이 세 가지로 나눠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봅시다. 첫 번째 경우 볼게. 윗변이 1이야. 윗변이 1, 아랫변이 3이야. 그러면 윗변이 1 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맞니? 얘는 네 가지지. A 길이 구하는 방법은 네 가지지. 길이 1짜리니까. 그럼 길이 3짜리는 몇 가지야? 길이 3짜리 세 칸이잖아. 한 가지, 두 가지. 4 곱하기 2 얼마? 8가지. 얘가 8가지면 누구도 8가지야. 맨 밑에 놈도 볼 것도 없어. 똑같잖아, 구조가. 8이고. 그 다음 요 두 번째 거 해볼게. 길이 2짜리야? 몇 가지? 하나, 둘, 셋. 맞아? 얘는 3 곱하기 3이 되니까 얼마? 9가지. 그러니까 8, 8, 9 더해주시면 답이지. 그지? 8, 8, 9 더하면은, 요게 스몰 A가 되겠지? 16에다가 9 더했어. 25. 스몰 A는 25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2개를 묻고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 10개의 점 중에서 임의의 2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지? 그렇지? 그럼 이제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요점 골랐다 그럼 이런 직선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위에 거에서 하나, 아래 거에서 하나 뽑으면은 뭐 직선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하나, 아래 거에서 하나 뽑아. 그럼 25개 나오지. 직선 이것만 있니? 그렇지 않아. 한쪽에서 2개 뽑는 경우도 가능하잖아. 그지? 얘 뽑아도 직선 요거 뽑아도 직선 요거. 직선이니까 이때는 몇 개? 하나, 2개 추가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는 25에다가 2를 추가하는 거. 알겠니? 2를 왜 추가하는지. 그지? 일직선상에 있는 여기 요 5개 점 중에서 2개를 골랐어. 어떤 점을 고르든지 간에 직선은 무조건 하나가 나와. 이 직선밖에 안 나오잖아. 직선이니까. 직선 쭉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얘는 27.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얼마 나왔고 25가 나왔고 두 번째 거는 27이 나왔지?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니? 2개 더 하래. 그러면 25하고 27 더해주시면 정답이네. 52. 최종 정답 52. 이건 내신 잘 나와 얘들아 이거.
그지? 평행선 그었을 때 적어도 뭐가 나온다고? 사다리꼴이 나오니까 사다리꼴에 요 관계식을 만들어 내시고 케이스물을 몇 가지? 항상 보면 거의 세 가지야. 요 패턴을 좀 익히라고. 되겠니? 오늘 알면 되는 거야 이거. 오늘 처음 풀었어. 나 몰라. 불안할 필요 없어. 오늘 알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런 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커져 나중에 눈덩이 같이. 마지막 23번. 23번도 그 학평 문제야. 그런데 원본 문제가 동아리였는데 걔를 인형으로 바꿨을 뿐인 거야. 똑같은 구조고. 볼게. 이것도 해설을 좀 바꿀게. 해설이 조금 이상하게 풀어서. 마지막 23번. 거의 요즘 추세가 내신 문제는 변별력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좀 변형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 많이 맞춰야 돼. 봅시다. 서로 다른 인형 3개하고, 그러니까 곰인형이 3개 있고, 곰인형이 3개 있고, 토끼 인형이 2개 있다. 그럴 때, 지금 A, B 두 학생이 있어. A, B 두 학생이 고를 거지. 다음 조건. 옵션이 좀 붙었어. 가를 가볼게, 가. 가를 보시면, A, B는 각각 1개 이상의 곰인형과 1개 이상의 토끼 인형을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인형을 택할 거지. 그럼 얘들은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A만 생각해 볼게. A만. A가 3개를 뽑을 거야. A가 3개를 뽑을 건데 얘 적어도 하나, 얘 적어도 하나 포함했으면 좋겠대. 해석하면 그거잖아. 그럼 적어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우리 거꾸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그러면 전체는 뭐냐면 5개 중에 3개 뽑는 거잖아. 이 중에서 누구만 빼면 돼? 곰 3개. 3개를 뽑을 거잖아. 3개를 뽑을 건데 요거 적어도 하나, 요거 적어도 하나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얘만 3개 다 뽑는 경우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석됐어? 그렇지. 그럼 이게 3C3이잖아. 그럼 5C3은 얼마냐면 5C 2와 같이 5C 얼마? 10. 10에서 1 뺐네? 9. 이게 지금 뭐냐면 A가 고르는 방법이잖아. 그럼 B도 마찬가지로 9겠지. 그러면 몇 가지? 우선 81가지 나오겠지. 9 곱하기 9. 이게 지금 A가 뽑는 한 명 A라고 가정했을 때 9가지야. 그럼 B도 똑같이 9가지지. 81가지.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나를 이제 검토해 볼게. 나. 이건 국어 문제 같아. 이거는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봐봐.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인형의 개수가 적어도 하나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어. 그렇지.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일 때, 2개일 때 뭐 나눌 거니? 아니지. 거꾸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전체에서 뭘 빼면 되는 거니? 전체에서 A하고 B하고 같은 걸 선택하는 경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거야. A만 선택한 거야. 그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전체에서 둘이 같은 경우 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전체 5C3에서 우선 A가 지금 선택하는 방법이 이거지. 그렇지? A가 선택하는 가지수가 이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럼 B는 A랑 똑같은 걸 선택해야 돼. 몇 가지? 한 가지. 다시 한번. 이거는 A가 선택하는 가지수지? 그치? A가 선택하는 가지수야? 9가지 앞에서 구해놨지? 내가 뒤에 1을 왜 곱했을까? B는 A랑 같은 거를 골라야 돼.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가지지. 그래서 얘가 9가지가 나오지. 이게 정답은 81에서 요 9 빼주시면 되겠지. 이게 국어 문제 같아, 나는. 이 문제는 해석을 잘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해석이 좀 난이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좀 풀이를 좀 급하게 했는데 그리고 오늘 요거 스카이반 내가 요거 저기 갖다 놨고 오늘 문제가 21문제거든? 그러니까 오늘 풀었던 학교를 제외한 타 학교들 내가 모아놓은 거니까 순열조합 쪽 반대 연습을 한번 해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생 많이 했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